배 두 척이 멀리까지 같이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한 가지는 둘이 가려는 목적지가 같아야 되고, 또 하나는 각각의 연료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부자 아빠 청홀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홀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너무 가까운 것이 무조건 좋지도 않고, 어쩌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최근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 두 가지를 들은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친구 사이에 동업을 하다가 배신을 당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어떤 지인분인데 30대에 굉장히 촉망받는 젊은 청년 사업가예요. 지금은 자신의 분야에서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확장해 나가는 아주 멋진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이 친구도 사업을 시작하던 초창기 때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처음 사업 시작할 때 혼자 한 게 아니라 친구와 동업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친구가 누구였냐면 초등학교 아주 그냥 코 찔찔 흘리던 시절부터 가장 친했던 완전 베스트 프렌드 절친이었던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같이 다니고요. 서로 우리 같은 데를 다니자고. 그리고 심지어는 군대까지 서로 지원해서 같은 부대에 다니게 됐었고, 해병대에. 그리고 나와서는 우리 같이 같은 일을 하자라고 해서 당연하다는 듯이 서로 같은 일을 동업을 했습니다. 이제 운동 관련 사업이었는데. 그래서 멋지게 잘 진행을 하다가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이 안 되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둘은 결국에 결별을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 이제 쳐다보지도 않는, 거의 이제 원수처럼 생각하는 이런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 극에서 극으로 치달았던 것이죠. 이 친구에게는 지금 이 친구에게 일종의 좀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한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그 친구가 아주 엄청난 잘못을 했다거나 이제 이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사업을 하다가 보면 생길 수 있는, 사업이 잘 안 되면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를 만난 것 같아요. 작은 문제가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 서로 좀 티격태격할 수 있고, 또 서로 간의 어떤 업무 분장, 좀 롤을 나누고 하는 데서 또 문제가 생기고 서로 좀 미루고, 원래 일이 안 되다 보면 온갖 일이 다 생기거든요. 그러다가 서로 이제 서로 상처를 주고 이제 헤어진 케이스인데, 사실 사업을 같이 하다 보면 이런 일은 얼마든지 생기는 거죠. 그 문제는 둘이 같이 사업을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둘 간의 문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가까운 사이였다. 너무나 필요 이상으로. 저는 이게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 거죠. 오히려 서로 간에 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했더라면 서로에게 좀 상처를 덜 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서로가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고, 그냥 뗄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였다 보니 어떻게 이렇게 좀 뭔가 일이 잘못되고 이런 관계까지 온 것을 서로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 이렇게. 어쩌면 너무 가까운 사이가 문제가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든 사례였고, 또 하나의 사례는 뭐냐면, 제가 아는 어떤 후배분이 성장하는 작은 스타트업 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가서 이분도 이 회사에서 한번 승부를 봐보려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한 겁니다. 밤낮 없이. 받는 급여는 정말 그냥 거의 최저 급여 정도 수준밖에 못 받으면서 상여를 더 받고 이런 것도 아닌데, 이분은 거의 회사에서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매일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표님은
이제 이 후배님이 기대한 것처럼 본인을 이렇게 인정을 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본인은 있는 거 없는 것을 다 바쳤는데 그 대표님을 위해서 그 대표님에게 뭐 잘 보일 수도 있고 또 같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고 또 뭐 본인의 능력 개발을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모든 걸 다 바쳤는데 뭐 이 대표님은 뭐 그냥 수고했다 잘했다 그냥 이 정도. 그래서 이 친구도 그렇게 1년여를 몸바쳐서 일하다가 이 대표님에게 더 이상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나왔다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자기가 모든 걸 다 바쳤는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 어떻게 나를 인정을 안 해주고 그 대표님이 나를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대할 수 있느냐 하면서 배신을 당한 것처럼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다시는 그렇게 몸바쳐서 일하지 않겠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친구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상실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고 그 대표에게 어떤 일종의 배반감을 느끼는 것은 제가 보기 냉정하게 보면 그 대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이 후배님이 이 친구가 오히려 너무 필요 이상으로 다가간 거죠. 본인의 어떤 역할과 본인의 뭐 해야 될 어떤 적정한 수준의 뭐가 있는데 이 친구의 열정이 너무 과도했던 것이죠. 너무 뜨겁게 달아올라서 어쩌면 제가 뭐 그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대표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내 밑에 있는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해주면 대표 입장으로서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죠. 그러나 저도 이제 사업을 해보고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해보고 하니 열정을 불사르는 직원이 무조건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본인을 활활 태우는 직원들은 그런 사람들은 또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것만큼 기대치도 굉장히 큰 거예요. 내가 이 정도를 했다. 그래 나에게 이만큼을 다오. 이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한 만큼은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런 본전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도 굉장히 크고 뭔가 좀 덕을 보려고 하는 이제 이런 심리도 굉장히 큰 거예요. 저도 제가 이제 뭐 부동산 투자라든지 뭐 이렇게 닷컴스쿨을 운영하면서 베스트셀러 책을 쓰고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진 뒤에 사람들이 저에게 많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뭐 닷컴스쿨로 찾아오는 분도 있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감사하게도 했는데 그렇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따금 오시자마자부터 이렇게 막 급발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청울님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제가 청울님 이렇게 제 온몸을 불사르겠습니다. 근데 결론 고마웠죠. 그런 분들 만나면 굉장히 고맙고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고 저를 인정해 주시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또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제가 뭐 이렇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온몸을 다 불살라서 뭘 도와주겠다라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겪어보니 그렇게 초기에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활화 태우시는 분들 치고 오래 가시는 분들이 없더라. 라는 걸 제가 아주 단연간의 경험을 통해서 아주 절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처음에 너무 활활 타오르는 분들은요, 본인을 막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모든 걸 많이 하고 더한 만큼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대하는 것도 굉장히 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뭔가 굉장히 높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죠. 근데 그런 게 충족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게 충족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 현실에서는 훨씬 많을 것이고요. 그럴 때 그분들은 굉장한 이제 빠르게 실망하고 그렇죠? 하면서 그냥 쉽게 또 거기를 떠나고 또 그런 분들은 또 다른 데 가서도 막 불타오르세요. 막 불탔다가 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또 쑥 꺼졌다가 이렇게를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대충 감이 오셨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그냥 가까워져야 한다라는 뭔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기가 십상입니다. 무조건 더 친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인정받고 이러는 게 최선이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쩌면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어쩌면 그렇게 무조건 가까워지는 것보다 그 사이사이에 맞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
이 적당한 거리가 유지돼야 이 관계가 좀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심리학 박사 이민규 박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요. 이런 대목이 나와요. 배 두 척이 멀리까지 같이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한 가지는 둘이 가려는 목적지가 같아야 되고, 또 하나는 각각의 연료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정말 너무나 맞는 말이죠. 만약에 이 배 두 척이 너무나 친해서 가까이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절대로 이 배가 원하는 그 먼 곳까지 항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아마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부담을 주고 서로를 경계하게 되는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좋은 담장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오히려 담장이라는 경계를 두지 않고 우리가 남이냐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는 그냥 형제처럼 피를 나눈 사이처럼 가까이 지내자. 허물 없이 지내자 하고 지내면 처음은 좋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마 그 너무나 가까운 사이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 부담을 주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 자,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맺고 있는 그 수많은 관계 중에서 뭔가 지금 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관계가 있다면 혹시 너무 사이가 가까워서 적당한 경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건강하고 좋은 관계인데 내가 너무 가깝게 너무 빨리 다가가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